안녕하세요. 저는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오래전 제 곁을 떠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더욱더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에요. 지금 저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저와 남편은 서로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살아왔어요. 부품에 붙어 있는 고무를 칼로 떼어내는 일을 했던 저는 그곳에서 납품을 하던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서로 일을 하면서 도움을 주다가 어느새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신 저희는 형편에 따라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을 찍고 아주 소박하게 저희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월세 작은 방 하나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얼마 있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너무 좋아했지만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둘이서 더 바짝 모아야 하는데 지금 저희 형편에 덜컥 임신을 하는 바람에 생각했던 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는 고무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라 혹시나 태아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임신을 알자마자 바로 그만두었어요. 아이 없을 때 더 바짝 모아야 하는데 지금 임신이 될 게 뭐람? 너무 걱정하지 마. 설마 삿입에 거미줄이라도 치겠어? 지금은 우리 아기만 생각하자. 당신은 늘 긍정적으로만 이야기해. 그래서 싫어? 아니, 난 그런 면이 좋아서 당신이랑 결혼한 건데. 남편은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말만 그렇게 하는 무책임한 사람인가 싶었었는데 남편은 말만 그렇게 할 뿐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남편의 그런 성격 때문에 저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도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도 잠시 그 일을 잊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지금은 주간에만 일을 해서 급여가 적지만 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면 야간 수당이 있어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남편은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2교대를 하는 섬유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 자동차 전선 부업을 하며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탰어요. 그리고 10개월 후 저희에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어요. 교대 근무를 하던 남편은 주간에 일을 할 때에는 괜찮았지만 야간에 일을 할 때에는 일하는 시간 외에는 잠을 자야 해서 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부족했었고 남편은 그걸 늘 안타까워했어요. 국민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친구들은 가족들과 동물원에도 가고 놀이동산에도 가는데 왜 우리는 가족들과 그런 곳에 가지 않느냐며 보채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희는 아들만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아들과의 추억은 별로 없었죠. 그런 아들을 위해서 남편은 몇 년 동안 일했던 곳을 그만두고 주간 근무만 하는 곳으로 이직을 했어요. 밤낮이 바뀌어 일하다 보니 남편의 몸도 많이 지친 상태였고요. 급여는 조금 더 적어졌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저와 남편은 만족하며 살았어요. 특히나 아들이 저희보다 더 좋아했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은 축구공을 들고 학교 놀이터로 가기 바빴어요. 토요일 저녁이면 제가 만들어준 김밥을 사들고 남편과 아들은 밤낚시를 즐겨 갔었고 그 다음날 저희 집 메뉴는 생선구이와 매운탕이었어요. 아들은 남편과의 밤낚시를 가장 좋아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점점 커가고 교육비 들어갈 곳이 많아지자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아들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던 남편은 퇴근 후 배달 알바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컴컴한 어느 날 밤에 남편과 한잔하기 위해 저는 부추전을 만들고 기다렸지만 늦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배달 갔던 남편은 그만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갔었고 아들도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나 컸었는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다니던 아들은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아졌고 밖으로 나다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의지하던 남편의 죽음과
온순했던 아들의 방황에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어디 갔다가 이제 와?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연락하셨는데 너 오늘 학교 안 왔다고 하던데? 엄마는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건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삐딱하게 구는 거야? 내가 뭘 어쨌길래? 네 아빠가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아빠가 그렇게 된 게 내 탓이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달라고 했어? 아들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말들만 쏙쏙 골라서 했어요. 집에도 들어오기 싫은 거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야. 집에 들어오면 뭐해? 엄마 맨날 그러고 있지. 나도 속 터진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예전에 너는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 주길 바라지 말고 엄마가 먼저 보여줘. 엄마도 아빠 돌아가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원래대로 돌아가서 살래?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저의 슬픔만 알았지 아빠를 잃고 점점 지쳐가는 엄마의 모습을 본 아들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구인 광고지를 살펴봤지만 아들을 키우느라 살림만 해서 경력도 없고 나이가 많아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다행히 집 근처에 있는 한 기사식당에서 홀서빙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바로 전화를 해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도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게 있었는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라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손님 테이블에 음식이 담긴 그릇을 놓을 때면 내용물이 쏟길까봐 조심조심 엉거주춤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몸에 익어 몇 테이블의 손님은 동시에 받을 만큼 요령도 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식당 휴무일에 오랜만에 동네 지인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알게 되었고 남편이 죽고 난 후에도 여러모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지인으로부터 자기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았어요. 그곳은 지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이었어요. 말 나온 김에 자기 샵에 들려보자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샵은 저희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상가 건물 중간에 위치한 샵은 남향이라 햇살이 많이 들어오고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피부 관리할 때 쓰는 제품들의 냄새 때문인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향기까지도 났죠. 지인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오며 자기가 요즘 많이 바빠서 사소한 것까지 챙기기가 힘들다며 자기 옆에서 말하는 것만 이것저것 챙겨주기만 하면 된다고 크게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며 말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더 깔끔하고 몸도 덜 상할 거라며 매출이 늘어나면 급여도 더 올려준다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들과 의논을 나누었어요. 아들은 식당에 일하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었던 제가 샵에서 일하기를 원했었고, 저 또한 미래를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심 끝에 저는 일하던 식당을 그만두고 지인이 운영하는 샵으로 출근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출근해서 먼저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하고 아침에 들어온 제품들을 정리했어요. 낯선 용어들이 적혀 있는 제품들의 위치를 외우는 것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제품들을 눈에 하나하나 익혀갈 때쯤 샵의 제품들의 재고 파악도 하게 되고 이제는 샵에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지인은 그런 저를 일당백이라며 제가 있어 너무 편하게 일을 한다며 계속해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자고 했어요. 지인이 운영하는 샵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파트 상가 안에 위치해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였고 단골 손님들의 입소문 때문인지 멀리서 오는 손님들도 있었어요. 어떨 땐 손님이 너무 많아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죠. 샵에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며 지내던 어느 날 지인이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영우 엄마, 그 자격증 따보는 건 어때? 자격증? 그래, 나도 점점 손님이 많아져서 언젠가는 사람을 하나 더 써야 할 텐데
영우 엄마가 나랑 손도 잘 맞고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같이 일하다가 영우 엄마도 샵 하나 차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할 수 있지. 우선 학원부터 등록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일을 하면서 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자격증 공부도 같이 했어요.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단했지만 미래를 위해서 버텼어요. 그런 저에게 아들은 함께 공부하면 덜 외롭다며 늘 함께 해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는 필기 시험에 합격했고 실기 시험을 준비했어요. 지인의 도움으로 일이 끝난 후 샵에서 열심히 연습한 결과 실기까지 합격해 그토록 기다리던 자격증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특히나 저를 옆에서 늘 응원해주던 아들은 저보다 더 기뻐했죠. 저는 지인의 샵에서 이제는 손님들의 피부 관리도 하며 정말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언젠가는 제가 운영하는 샵을 차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저의 꿈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지인은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온 가족이 모두 해외로 나가게 되었고 저에게 샵을 맡아보지 않겠냐고 했어요. 오랫동안 한 곳에 있었던 터라 단골 손님들도 꽤 있고 또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한 곳이라 정도 깊은 그런 곳이어서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샵을 넘겨받기로 했어요. 저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는 오랜 지인이었기에 돈 욕심 내지 않고 권리금을 많이 받지 않고 팔아 제가 그동안 일하며 모아두었던 돈과 아들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두었던 돈으로 대출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꿈에 그리던 제 샵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들과 저는 우선 샵 이름을 무엇으로 할지부터 정했어요. 막상 이름을 정하려니 쉽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떤 게 좋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해지라고 더 행복샵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저는 듣자마자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고 그렇게 저의 샵에 간판이 올라갔어요. 새로 오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손님들에게 개업덕을 하나씩 돌리고 저는 제일 처음 이곳에서 일했던 마음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는 손님들도 더 많아졌고 연령대도 다양해졌어요. 저도 어느새 직원을 두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샵을 맡은 지 한 달쯤 됐을까 젊은 아가씨 손님 한 명이 찾아왔어요. 혹시 지금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어디 하시려고요? 시간이 없어서 얼굴만 할게요. 우리 샵에는 처음이시죠? 네, 그 친구 집이 이 근처라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저쪽에서 옷 갈아입고 여기에 누우세요. 직원의 안내를 받은 아가씨는 옷을 갈아입고 베드에 누웠어요. 관리를 꾸준히 받았는지 피부가 좋으시네요. 제 피부가 조금 예민해서요.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아가씨의 얼굴에 화장을 깨끗이 지우고 오일로 마사지를 했어요. 얼굴을 손가락으로 둥글둥글 굴리고 어깨와 팔뚝도 부드럽게 안마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에 팩을 해주며 마무리를 했어요. 다음에 또 와요. 그렇게 젊은 아가씨 손님은 떠났고 정말 제 말처럼 그 아가씨는 다음날 오픈하자마자 나타났어요. 검정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을 검정 스카프로 돌돌 감은 채 어서 오세요. 저 아시죠? 누구신지... 아가씨는 얼굴을 돌돌 둘렀던 검정 스카프를 풀고 모자를 벗었어요. 어제 저에게 관리를 받고 갔던 그 젊은 아가씨였어요. 이게 뭐예요, 아줌마? 제 얼굴 좀 보세요. 아가씨는 얼굴을 내밀며 퉁퉁거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아가씨의 얼굴과 목은 빨갛게 군데군데 올라와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피부 관리 받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거 어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밖에 어떻게 다니냐고요? 샵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몇 년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가씨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다면 다예요? 저 이것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네? 미안해서 어쩌지?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때 제 옆에 같이 있던 단골 손님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니, 아가씨, 나 여기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여지껏 아무 일도 없었어. 아가씨 피부가 예민해서 그렇구만. 아, 진짜 이 아줌마는 또 뭐라는 거야?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해요? 아니, 나이도 젊은 아가씨가 성깔 있네? 누구는 성깔 없나? 이거 왜 이래? 남이야, 성깔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제는 단골 손님과 아가씨와의 싸움으로 번지게 생겼어요. 저는 단골 손님을 말리며 우리 집에서 관리받고 이렇게 됐으니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어요. 어제 관리받았던 비용에 앞으로 병원 치료비, 정신적 보상까지 다 해주세요. 뭐라고요? 제 말 안 들리세요? 다시 말해줘요.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뭐야? 비용이랑 병원 치료비까진 이해하겠는데 정신적 보상이란요? 이 얼굴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힌 죄인처럼 꼼짝없이 집에만 갇혀있게 생겼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이래요, 자꾸 진짜. 어이없네. 이봐요. 우리 샵에서 관리를 받고 이렇게 됐다 하니 내 잘못이다 인정한다지만 젊은 아가씨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도저히 안 되겠네요. 나는 그래도 아줌마 생각해서 여기로 바로 온 건데 신고하겠어요. 이래서 이런 곳에서는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어제 뭐에 씌었는지. 아니, 아가씨, 신고를 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람 얼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배짜라 이러고 나오니 신고할 수밖에요. 영업 정지를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가씨,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됐고, 나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젊은 아가씨의 막무가내에 저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아가씨 말한 대로 다 보상해 줄 테니까 그만 기분 풀어요. 다 내 잘못이야. 진작에 그렇게 하실 것이지. 처음부터 해준다고 했었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없었잖아요. 여기 제 계좌번호랑 이름 적어놨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보내줘요. 아가씨는 메모지 하나를 놓고 떠났어요. 힘없이 앉아있는 저를 단골 손님이 일으켜 소파에 앉혔어요. 어쩌자고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한 거야. 여기서 저렇게 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럼 어떡해. 나 이제 겨우 먹고 살만해졌는데 영업정지 먹으면 안 돼. 미련하기는. 자기 양심껏 열심히 하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 정지 먹었다고 여기 안 올 사람 아무도 없어. 안 그래 다들? 그럼 그렇지. 우리가 영우 엄마를 잘 알지. 전현 저거 일부러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다들 나 걱정해줘서 고마운데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직원과 손님들을 보내고 샵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년 365일 문 닫는 날도 일찍 닫는 날도 없었던 그런 저이기에 이른 시간에 집에 있는 저를 보고 아들은 샵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이러쿵저러쿵 말할 기운도 그렇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들에게 말하기도 그래서 몸이 피곤해서 일찍 문을 닫았다고 둘러대고는 방에 들어가 자리에 누웠어요. 아들뻘처럼 보이는 그런 새파랗게 젊은 여자애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다니 저는 누워있다가 너무 답답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옆에 있던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또다시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또 앉았다가 너무 분하고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을 그리하다 잠깐 잠이 든 건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아까보단 좀 나아졌어. 왜? 할 말 있어? 아니요. 엄마가 좋아하는 전복죽 사다 놨는데 조금이라도 드시라고요. 아들은 제가 아프다는 말에 죽을 사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죽을 먹으면서도 아들은 괜히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샵을 맡고 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만 해서 몸이 조금 지쳤나 봐. 지금껏 병 안 난 게 이상한 거죠. 오늘 푹 자고 나면 내일은 괜찮아질 거니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 주말에 가까운 곳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아빠 돌아가시고 십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 못 가봤잖아요. 그럼 그럴까? 네, 그래요. 이번 기회에 엄마도 재충전도 좀 하시고, 제가 일정이랑 숙소랑 이것저것 알아볼게요. 아들의 제안에 저는 그동안 너무 쉼없이 달려온 것도 있고, 마음도 추스릴 겸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여행 당일날 아침, 아들은 짐을 챙겨 차에 싣고 예약해 놓은 숙소로 출발했어요. 차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이렇게나 예뻤나 싶을 정도로 맑고 푸르렀어요. 몇십 년을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던 거죠. 숙소로 가는 중에 휴게소에 잠깐 들러 오징어와 알감자를 사 먹었어요. 알감자가 어찌나 맛있던지 입안에 달콤함이 퍼졌어요. 휴게소에서 들려오는 트로트 메들리 소리는 저의 여행을 더 기분 좋게 해주었어요. 아들은 리어카에서 울려 퍼지는 테이프를 하나 사서 손님들 없을 때,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들으라며 주었어요. 두세 시간이 좀 지났을까, 우리는 숙소에 들어가기 전 근처 마트에 들러 저녁에 먹을 음식 재료들을 샀어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삼겹살을 듬뿍 사서 숙소로 들어갔어요. 정원이 너무나도 예쁘게 꾸며져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꾸며놓은 제가 딱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예쁘다며 말하는 저를 보며 아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가져왔던 짐들을 풀고 우선 숙소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보러 나가기로 했어요.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며칠 동안 꽉 막혔던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한참을 걷다가 모래사장 한 곳에 자리 잡고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갔어요. 엄마, 여행 오니 어때요? 마음이 한결 괜찮아졌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올걸. 너무 일에만 몰두했었나 봐. 이제 일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저랑 같이 여행도 다녀요. 그래, 그러자꾸나. 저는 아들이 언제 이렇게 엄마를 걱정할 만큼 컸나 대견스러웠어요. 숙소로 돌아온 저는 저녁 준비를 하려 했지만 밖에서는 원래 남자가 다 하는 거라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아들 때문에 의자에 앉아 아들이 하는 것만 지켜보았어요. 아들은 상추와 깻잎을 먼저 씻어놓고 냄비에다가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야채를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된장국이 어느 정도 끓기 시작할 때 불판 위에 삼겹살을 올리고 김치, 양파, 버섯, 마늘을 올렸어요. 삼겹살이 앞뒤로 노릇노릇 알맞게 익었을 때 먹기 좋은 크기로 싹둑싹둑 잘라 불판 양쪽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잔에 맥주를 한가득 부어서 저를 한 잔 주었어요. 아들이 해준 음식들을 먹고 있으니 여기가 천국인 듯 싶었어요.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사실 결혼할 여자가 생겼어요. 뭐?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네, 그리 오래 사귀지는 않았지만 저를 잘 이해해주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많이 좋아해요. 서로 좋아하면 그걸로 됐지. 엄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너만 좋다면 상관없어. 조만간 엄마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엄마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언제나 내 품 안에 있을 줄 알았던 아들의 뜻밖의 말에 기분이 얼떨떨하면서도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어요. 여행을 다녀온 후 저는 다시 활기차게 샵을 운영했어요. 가끔 지칠 땐 아들이 사다 준 트로트 메들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 아가씨의 일이 조금씩 잊혀질 때쯤 아들이 지난 여행에서 이야기한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 주기로 했어요. 저는 샵에 들렸다가 아들과 식당에서 바로 만나기로 했어요. 어떤 옷이 더 나을까 이것저것 입어본다고 옷장에 있던 옷들은 거의 다 꺼내보았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잘 어울리는 원피스를 하나 입고 식당으로 갔어요. 제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온 건지 예약한 룸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긴장이 되어 앞에 놓여있던 물을 연신 마셨어요. 얼마쯤 지나고 문이 열리더니 아들이 들어왔고
뒤따라 아가씨도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드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낯이 익은 그녀는 지난번 우리 샵에서 트러블이 생겼다며 보상을 하라고 했던 그 아가씨였어요. 저는 잘못 봤나 싶어 몇 번을 다시 봐도 그 아가씨가 맞았어요. 저는 샵에서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여긴 우리 엄마, 여긴 김미수. 처음 뵙겠습니다. 아들의 소개로 아가씨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고 다시 고개를 드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본인도 저를 알아봤는지 안절부절 저의 눈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가씨, 난 누군지 기억 다 나지? 저의 물음에 아들은 아가씨를 쳐다봤고 아가씨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아는 사이세요? 샵에서 한번 봤어. 자리에 앉아요.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손이 달달 떨렸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위해 자리에 앉았어요. 방에는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주문한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하는 일은 뭔가요?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상대하려면 힘들겠네. 아니에요. 이것도 좀 들어요. 엄마, 미수는 새우 알러지가 있어서 못 먹어요. 아들은 내가 건네주는 새우를 자기 쪽으로 옮겼어요. 안 그래도 지난달에 미수가 새우가 든 음식인 줄 모르고 잘못 먹는 바람에 알러지가 올라와서 병원 다녀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언제? 언제였지? 우리 여행 다녀오기 며칠 전쯤이었을 거예요. 순간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가씨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사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땐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미수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일어나.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가씨는 일어나라는 아들의 말에도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샵에서 관리를 받고 나갔던 아가씨는 그날 새우가 든 음식을 잘못 먹었었고 새우 때문에 올라온 알러지를 미리 알지 못한 채 피부 관리를 잘못했다며 샵에 와서 그 난리를 피우며 보상을 요구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정말 기가 차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사람을 속여도 유분수지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속이다니. 나이도 얼마 먹지 않은 이 새파란 젊은 여자아이한테 내가 무릎을 꿇어가며 사정을 하고 내가 그런 수모를 당했다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들을 것도 없고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죠.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 근처 식당에 들러 소주를 한 잔을 했어요. 따르르릉 전화기가 계속해서 울렸어요. 영우 엄마, 전화 안 받아? 영우 계속 전화 오는데. 안 받아도 돼. 아유,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영우 결혼할 여자 소개받으러 간다고 그리 기분 좋게 하고 나가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래? 그러게,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저는 술을 계속 들이부었어요. 인사불성이 된 저를 아들이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깨질 듯이 아픈 머리를 붙잡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들이 해장하라고 만들어 놓고 간 콩나물국을 한 사발을 들이켰더니 머리도 속도 조금 풀리는 듯 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은 저에게 대화를 하자며 다가왔어요. 엄마, 도대체 미수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걔가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이유 없이 울기만 해요. 이것저것 이야기할 필요 없이 걔랑 헤어져. 무슨 말씀이세요? 헤어지라뇨? 걔랑 어디까지 간 건진 모르겠지만 헤어져라. 나는 그런 며느리 보기 싫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야 헤어지던지 말던지 하죠. 그냥 아무 이유 없어. 저만 좋다면 아무 상관없다 하시더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헤어져. 아들은 제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무작정 헤어지라고만 하니 화가 난 듯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아들만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저는 예전 그 아가씨가 주고 간 메모지를 샵에서 찾았어요. 거기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서 만나기로 했죠. 아들과 헤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아가씨는 저를 보자마자 죄송하다며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의 일은 더 떠올리고 싶지 않으니 아들과 당장 헤어지라고, 아들에게 먼저 헤어지라고 말하라고 했지만 그 아가씨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들과 결혼해서 저를 더 잘 보살피겠다고 그때의 일은 잊어달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서 그때 보상금으로 받았던 돈을 봉투에 담아 건네주었어요. 저는 꾹꾹 담아왔던 화를 이겨낼 수가 없어 제 앞에 놓여있던 잔에 든 물을 그 아가씨의 얼굴에다가 확 내다 부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미수야, 괜찮아? 엄마,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네가 여기 웬일이야? 엄마, 제가 알고 있는 엄마 맞으세요? 이러신 분이었어요? 대체 왜 이러세요? 아들이 나를 무릎 꿇게 했던 그 아가씨의 얼굴을 닦으며 아가씨 편을 들자 저는 더 이상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천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네가 알기나 해? 엄마, 내가 천연 때문에 무릎까지 꿇었다고 알기나 하냐고? 내가 이런 것까지 너한테 다 알려줘야겠니? 그냥 내가 헤어지라고 할 때 그냥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순 없었니? 내가 막무가내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잖니? 더욱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일이 전혀 알러지 때문이었다니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저는 탁자 위에 있던 돈 봉투를 그년 얼굴에다가 던졌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세요. 오해? 무슨 오해? 새우 때문에 알러지 올라온 것을 우리 피부샵 문제라고 그렇게 와서는 나한테 몰아붙이더니 보상 안 해주면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게 하겠다고 그래 놓고선 뭐 오해? 이게 무슨 개 뼈다귀 같은 소리야? 아니에요. 그건 정말 피부 관리를 받고 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나는 더 이상 네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구나. 아니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 있었고 저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며 그년의 머리통을 흔들어 놓고선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은 샵에 일하는 직원을 통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고 직원에게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듣게 된 아들은 그 아가씨에게 찾아가 한바탕 퍼부은 후 헤어졌고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여자에게 당한 배신감 때문에 아들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집에서만 보냈어요. 밥도 안 먹고 내도록 누워만 있던 아들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기 힘들었던 저는 예전에 제가 힘들었을 때 아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며칠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어요. 몇 번을 거절하던 아들도 저의 간곡한 부탁 때문인지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창문 밖만 넋이 빠진 사람처럼 쳐다보는 아들이 그저 가엾기만 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짐을 풀고 근처 식당에 가서 갈치구이와 조림을 주문했어요. 영우 엄마. 어머, 이게 누구야? 언제 한국 들어온 거야? 그곳에서 저는 뜻밖의 저에게 샵을 넘겨준 지인을 만났어요. 온 가족이 다 같이 해외로 나갔던 지인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이 회사로 복귀하기 전에 잠시 휴양차 제주도 여행 중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라며 저녁에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자며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아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근처에 있는 바닷가를 걸었어요. 아들은 헤어지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곧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전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지인과 함께 근처 조개구이집에서 소주 한 잔을 나누었어요. 해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며 분위기가 한껏 올랐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도 참 많이 늙었네. 곧 있으면 애들 결혼도 할 테고 영우가
우리 유라랑 동갑이었나? 영우는 사귀는 사람 없대? 얼마 전에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 여행도 같이 오게 된 거고. 저는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영우 엄마 많이 힘들었겠구나. 영우는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겠지? 서울로는 언제 돌아갈 거야? 유라는 며칠 더 묵는다고 해서 우리만 내일 돌아갈 거야. 영우 엄만? 우리도 내일 돌아가. 서울에 가서 또 연락하자고.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 더 머무르다 가겠다는 아들을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여행을 다녀오면 늘 재충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 여행에서도 저처럼 아들도 그리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의 여행으로 인해 샵에 신경을 쓰지 못한 저는 좀 더 일찍 샵으로 출발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청소를 마친 직원과 커피를 한잔하면서 예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너무 자주 문을 닫는다며 한 소리씩 하는 단골 손님들에게 제주도에서 사온 초콜릿으로 입막음을 하고는 언제 힘들었냐는 듯이 활기차게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제주도에서 아들이 올라왔어요. 아들도 역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그런 아들이 너무나 기특했어요. 우리 모자에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제가 운영하는 샵은 나날이 더 손님들로 북적북적거렸고 아들은 회사에서 참여한 프로젝트가 대박이나 인센티브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이제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한다면 더할 행복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며칠이 지난 후 해외에서 돌아온 지인의 집에 초대받은 저는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들러 집들이 선물 하나를 사고 지인의 집으로 갔어요. 지인의 집이 가까워질수록 아들은 아는 친구가 이 근처에 산다며 두리번 거렸어요. 이윽고 지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 혹시 이 집이에요? 응, 이 집이야. 어서 들어가자꾸나. 엄마, 잠시만요. 잠시만 있다가. 어서 와. 오는데 힘들었지? 현관문을 열고 지인이 반겨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네가 영우구나. 반갑다. 어서 들어오렴. 집으로 들어간 아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이 왜 저러나 괜히 신경이 쓰였죠. 식탁에 둘러앉아 준비한 음식들을 먹을 때에도 아들은 음식을 잘 먹지 못했어요. 한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마 우리 딸일 거야. 오늘 늦는다더니 일찍 왔나 보네. 다녀왔습니다. 아들은 자리에 벌떡 일어난 채로 지인의 딸은 인사하며 들어온 채로 둘 다 그대로 멈춰 섰어요. 저는 넋놓고 서 있는 아들을 흔들었어요. 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 저와 지인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아이들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 혼자 더 있겠다던 아들과 가족들은 먼저 보내고 며칠을 더 묵었었던 지인의 딸은 같은 호텔에서 묵게 되었고 식당과 수영장, 카페에서 여러 번 마주쳤었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도 옆자리였다고 해요. 그때에는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서울로 돌아온 후 이별의 슬픔에 빠져있던 아들을 직장 상사가 아는 후배라며 소개시켜주는 자리에 지인의 딸이 나타났고 둘은 연인으로 발전한 상태였어요. 곧 각자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며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둘은 어른이 된 채 멈춰섰던 것이었어요.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영우 엄마는 어때? 나는 사돈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야 물론 좋죠. 애들도 서로 좋아하고 양가 어른들도 다 좋으니 애들 혼사 진행시킵시다. 그렇게 아들은 이별의 상처를 딛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이 제 옆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결혼식이었지만 남편은 하늘에서 늘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겠죠? 당신이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었던 아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 보이지?
앞으로도 당신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당신도 우리 가족 잘 보살펴줘야 해.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